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인너 렌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렌즈는 24mm 단렌즈고요. 보통 우리가 인물 사진 찍을 때 언급되는 렌즈가 35mm, 50mm, 85mm 이렇게 보통 언급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은 보편적으로 24mm 렌즈도 인물 사진에서 꽤 인기가 좋은 렌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볼 이야기가 이 24mm 단렌즈의 특징과 인물 사진 활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4mm 렌즈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광각 렌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넓게 촬영이 되죠. 이 넓게 촬영이 된다는 것은 일단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85mm처럼 이렇게 인물만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렌즈라기보다는 배경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렌즈거든요. 내가 어떤 배경에서 찍을지에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해지는 그런 렌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피사체가 이제 간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50mm, 뭐 85mm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좁게 촬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피하기가 쉬운데 이 같은 경우는 조금만 거리가 떨어지더라도 상당히 넓게 촬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피사체의 그런 몰입감을 방해를 할 수 있는 나머지 불필요한 피사체들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촬영하는 도중에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촬영해야지 안 하면은 나중에 촬영 끝나고 나서 후회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촬영을 할 때 인물뿐만 아니라 배경까지 꼼꼼하게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촬영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23mm 렌즈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3mm 렌즈 같은 경우도 광각 렌즈답게 원근 왜곡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실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주변부가 쭉 늘어나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고 그런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건물 같은 거 좀 찍어보게 되면 이렇게 뒤로 눕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사진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좀 꼴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을 좀 극복하는 방법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검색하고 알아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관광 렌즈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관광 렌즈가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려고 하거나 단점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뒤에서 제가 인물 사진 찍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mm 단렌즈의 특징이 뭐냐면요. 인물 사진을 찍을 때 근접해서 촬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델과 그리고 나 사이에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어떤 내가 요구사항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목소리를 굳이 크게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특히나 저처럼 소심한 사람들은 밖에서 큰 소리 못 내거든요. 그래서 좀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가까이 붙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용조용히 얘기를 하더라도 모델분이 다 알아듣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점인데 이게 바로 단점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전문 모델이라든지 촬영 경험이 많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데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가까이서 촬영할 경우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억지로 이제 결과물 내려고 붙어서 촬영하기보다는요. 결과물 안 나오더라도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는 인물과 거리를 좀 멀리 띄워놓고 그냥 촬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카메라에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이 좀 필요한 그런 렌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럴 디스토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이제 광각 렌즈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왜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직선원 형태의 그런 피사체를 촬영을 할 때 이 원통형으로 이렇게 쑥 휘어져 들어가는 그런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일단 그 배럴 디스토션 같은 경우는 광각 렌즈의 개성이라기보다는요, 그거는 약점이에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약점으로 보는 게 맞고 렌즈 제조사들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이같이 이제 렌즈 자체 조금 고급 렌즈를 사용하시게 되면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말 정밀 측정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사람의 눈으로 육안으로 관찰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이것처럼 좀 고급 렌즈를 사용을 해라.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보정으로 해결을 하는 건데 보정을 한다는 것은 정보를 상실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정을 하고 나서 주변부가 잘려나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3mm 단렌즈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여백의 개념을 적용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사람 전신을 찍을 때 머리 하나 정도 그리고 발끝에서 그 사람 발 사이즈 한 절반 정도가 남게 촬영하게 되면은 보편적으로 좀 이쁜 사진이 안정된 사진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사진이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렌즈 화각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프레임별로 그 헤드룸의 위치가 좀 커질 수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3mm 렌즈는 최소한 그런 여백의 개념 자체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백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서 촬영을 할 경우에
사람에서 인물과 상당히 가까이 접근해서 촬영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붙으면 붙을수록 얼굴이 더 커지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컨셉의 느낌을 촬영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인물 사진을 좀 찍어보신 분들이야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은 인물 사진을 거의 안 찍어보신 분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프레임별로 이제 헤드룸이라든지 뭐 아래쪽에 여백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그것을 모든 렌즈에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 렌즈 다루기 너무 어려워 이렇게 돼서 손을 딱 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23mm 렌즈는 애초에 그런 여백 자체가 통하지 않는 렌즈입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3mm 렌즈 같은 경우는요. 피사체 크기를 이제 동일하게 딱 놓고 촬영을 했을 때 85mm라든지 70-200이라든지 그런 거보다 당연히 배경 흐림의 효과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렌즈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걸 사용할 때 좀 주의할 부분이 그런 거죠. 배경을 아무데나 놓고 찍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85mm, 70mm 이런 것도 아무데나 놓고 찍으면 안 되긴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14mm 렌즈로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피사체를 일단 기본적으로 가운데 놓고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부에 인물을 배치할 경우에 주변부가 이렇게 쭉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인물을 가운데 위치시키고 촬영하는 것이 좋고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잘못된 부분이 확실히 보이시죠? 허벅지 쪽과 허리 쪽이 가운데 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 얼굴은 오히려 위쪽으로 위치를 하다 보니까 얼굴은 이렇게 길어지게 되고 그리고 허벅지 쪽은 오히려 짜리몽땅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도록이면은 인물 사진에서 23mm 렌즈는 얼굴을 이제 프레임 가운데 쪽에 위치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뭐 무릎을 꿇고 촬영하세요. 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좀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촬영을 해보면 그런 상황이 먹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근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원근을 이용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인물이 있고 주변에 구조물이 있으면 그 구조물에 붙어서 촬영할 경우에 인물에 대한 원근 그러니까 원근이 커져가지고 몰입감이 좀 더 강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렌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물이 있다면 구조물 쪽에 렌즈를 붙여가지고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카메라 화소 자체가 기본적으로 유효 화소 기준으로 2400만 화소는 넘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화소가 꽤 높게 나오고 있고 뭐 3000만 화소도 요즘에는 고화소로 인정을 잘 안 하는 분위기잖아요. 실제로 예전에 진짜 고화소였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화소적인 부분들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좀 찍어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띄워서 촬영한 다음에 화소가 충분하니까 그 주변부를 딱 잘라가지고 딱 적당한 사이즈의 얼굴 크기, 몸의 크기 이런 사진을 얻기에도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23mm 단렌즈를 인물 사진에 좀 적용할 때 주의할 부분이 지금 보시는 이런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물이 앞에 있고 뒤에 이제 벽이 있는데 이 벽에 패턴이 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내가 서 있는 각도 자체가 조금만 이렇게 틀어지기만 하더라도 이게 뒤에 패턴 자체가 수평으로 이게 딱 펼쳐지지가 않아요. 이게 잘못되게 되면. 그래서 촬영을 할 때 이걸 체크를 해서 이것을 수정을 하면 다행인데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까지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딱 봤는데 이게 보이면 좀 다행인데 또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촬영할 때 이런 부분들 뒤에 이제 벽에 형태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평으로 쭉 펼쳐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집에 와서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리고 사진의 완성도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 같은 거 찍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성능이 좀 낮은 렌즈들 같은 경우는 배럴 디스토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은 보정으로 해결하시든지 렌즈를 업그레이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단 23mm 렌즈 같은 경우는요 개성이 확실한 렌즈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인물 사진은 85mm로 찍고 뭐 배경상을 알리거나 50mm가 그나마 좀 편하다 뭐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24mm를 한번 사용해 보게 되면은 24mm만 계속 촬영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23mm 렌즈가 단렌즈가 인기가 진짜 많은 렌즈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추어 작가분들뿐만 아니라 프로 작가들도 실제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렌즈고요. 그리고 특히나 뭐 여러분 댁에서 뭐 그런 거죠. 뭐 이제 뭐 기어다니는 갓난아기랑 놀아줄 때라든지 아니면 반려동물과 좀 놀아줄 때 그런데 좀 접근해서 촬영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렌즈 자체가 가까이서 붙어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촬영할 때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가만히 있는 장면 찍는 게 아니라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내가 막 놀아주면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23mm 렌즈 인물
이라든지 뭐 반려동물 사진이라든지 그런 사진을 좀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초점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32 렌즈의 특징과 뭐 인물 사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85mm 렌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